2025년 8월 10일 장마감 및 주말 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 마감은요, 화목 오후 4시에 시작을 해서 5시 정도? 뭐 빠르면 한 4시 반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밤 8시부터 9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부터 체크를 해 볼게요. 지난 8월 8일 미국 장마감 시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죠. S&P 500 역시 0.78%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는 애플이 주가가 최고를 기록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6일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년 동안 6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의 주가 강세는 나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예외 적용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내에 제조하는 기업은 예외를 둘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 외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게 약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관세를 높여가다가 뭐 250%까지 의약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5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미국의 제조 시설을 만들어라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서히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지만 한 3, 4년 후에는 급격하게 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패드 새 이사야 트럼프 충성파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안에서 M7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존만 실적이 향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 이슈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료, 담배 쪽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유통, 소비 쪽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애플이 아마 주간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에서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는 향후에도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술주를 확인하게 되면은 슈마컴 4%대 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그 전날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급등을 했던 이유는 반도체가 미국 내에 제조를 하게 되면 뭐 100% 관세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TSMC도 지난 목요일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해 보게 되면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테슬라와 함께 3대 완성차 제네럴 모터스, 포드모터, 스탈란티스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항공 레저를 보게 되면 항공 쪽은 그래도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크루즈는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 약세 출발해서 반등이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금융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채굴주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로비노드 마켓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유통업체죠. 거래소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양자암호도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금 관련주도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통 에너지 쪽에서 뉴포트리스 에너지가 11%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제가 체크한 뉴스는 없었고요. 유틸리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오라클, 뉴스케일 파워가 SMR, 즉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는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라늄 에너지와 카메코, 이거는 그 원전을 돌리기 위한 소재 광물이잖아요. 이쪽은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보시게 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경우는 IB 쪽에서 하반기부터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올해가 가장 바닥이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상승을 한 반면에 일리아릴리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리아릴리의 임상시험 결과가 노보노디스크보다 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상승을 한 거고요. 소매 유통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의류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나이키나 TJX, 룰루레몬 이런 종목들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 방산주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미국 쪽의 방산주는 뭐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EU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 방산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혼조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이나 UAM 우주항공주는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지난주 국내 시장을 체크를 해 봐야겠죠.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국내 지수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쪽에서 기관 쪽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매도하는 게 급격하게 더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3220포인트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한 주 내내 3230포인트를 뛰어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3288포인트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는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23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표는 313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오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80포인트, 3175포인트 부근이 있죠.
이 317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부터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변수는 하나겠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세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세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770포인트가 지지선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803포인트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의 경우는 단시 한번 823포인트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803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77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803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793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거의 70% 정도는 현금화하는 게 옳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0포인트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유지를 해야지만 코스닥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딱히 보지는 않아도 괜찮겠죠. 굳이 종목별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녹화를 안 했네요. 자, 확인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혼조세였죠. IT는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확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번 주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의 경우 일부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약세를 이어갔는데 미국 쪽에서도 유틸리티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9월 달이죠. 9월 달부터 미국 아니죠. 중국 단체 관광객 위주로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왠지 2차 전지는 다음 주에 한 번은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종목을 보게 되면서 어떤 식의 매매가 이어지는 게 좋은지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경우는 주가가 이전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지선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1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8,000원은요 과거에도 지지가 나왔던 흐름이었습니다. 올 초에 이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이 매 분기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APR이나 이런 큰 기업들의 경우는 주가가 지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소형 쪽으로 올라가고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패밀리 SC도 역시 그러한 흐름을 타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로맨이라든가 미국의 울타뷰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 오프라인에 동시 입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적적인 접근은 항상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실적을 확인하면 연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에도 예상치는 2분기, 3분기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이 언제 나오냐가 변수긴 한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 나올 거예요. 이 실적이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9,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저항이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지지 저항이 있고 여기에서도 지지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의 실적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2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밀리 SC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패밀리 SC를 제가 언급을 해드릴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렇게 쭉 하락하는 추세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확인을 할 때 여러 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하락하는 추세에 저항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저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저항이 나왔던 곳도 역시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보조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보조지표에도 역시 저항이 다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보조지표를 잘 안 보죠. 보조지표를 안 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그 매매가 확인이 되는 게 차트와 함께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거래량을 중심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에로티 베큐움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관 쪽에서 횡보를 며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횡보가 며칠 이어졌다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고 추후에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되게 되면서 이 종목은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35,000원 하던 주식이 만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횡보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고 저점에서 지지선을 지켜가면서 상승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추세는 세 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두 개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세는 상승, 그 다음에 하락, 횡보, 이걸 무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무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추세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포함을 하지 않고 추세는 상승과 하락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횡보는 저는 여전히 패턴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 뭐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로티 베큐움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에로티베큐은 삼성전자가 7.12%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결국은 에로티베큐의 매출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는 미국 쪽에서 HBM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에로티베큐에 대한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로티베큐 기대를 계속적으로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1,9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1,100원 정도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이 윗꼬리를 돌려내야지만 완벽한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10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10분봉을 보셔갖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조정은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로티베큐도 역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대부분 거래량이 다 동반되었다가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잖아요. 이럴 경우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도보다는 지켜보는 전략이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로티베큐의 저항을 11,1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 때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13,500원 전후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윙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죠.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뭐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인텔, 뭐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테크윙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 하나가 이렇게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지지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건 지지선을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도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윗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윗꼬리를 단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지지선으로 나왔던 가격이 33,3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33,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좀 러프하게 보게 되면 제가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테크윙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 부근 때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격은 40,00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3,000원 부근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10% 정도 이번 주에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종목들이 꽤 많아요. 심텍, 유니셈, JNTC, 스튜디오 드래곤, 미래나노텍, 두산테스나, JYP, 네페스, 텔레칩스, KC텍,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 풀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심텍이 현재가가 27,850원이고 전일 대비 4,250원이 상승을 했고 등락률은 18%가 올라갔는데 저는 매수를 하려고 정해놓은 가격이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는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보시게 되면 2025년에 실적도 나와 있죠.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고요.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확인을 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을 확인해 볼게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매를 어렵게 하시는데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지지 저항만 아셔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코리아 서킷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구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에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다가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매도가 많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매도를 다 매수가 이기게 되면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5년의 실적이 2024년보다는 좋아져요. 그러면 2024년에 주가가 22,000원 부근대까지 갔죠. 그리고 3분기는 좋지는 못해요. 다만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3분기에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14,800원 수준까지는 올라가더라도 3분기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올해 코리아 서킷 못 올라가게 되면 17,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3분기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만원 부근대까지는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그렸잖아요. 이 선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텔레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주가가 밑에 많이 하락해 있죠. 이거는 실적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텔레칩스가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7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의 실적은 적자가 지속이 돼요. 근데 이 적자는 1, 2분기의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가 진행이 된 거고 이제부터 턴 어라운드가 되고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도 급격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건 일부 거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만 2분기 실적이 적자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가 이어진 건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2,6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텔레칩스의 주가는 이전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14,6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윗꼬리 달게 되면 10분봉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분봉에서는 거래가 어디에서 늘어났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래 없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저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는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3,9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서 14,500원 부근에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일부 수익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JYP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JYP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엔터 44를 보게 되면 2023년에 고점 부근까지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하이브를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3년까지는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SM의 경우는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3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온 모습입니다. 뭐 한 10% 정도만 올라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YG 엔터 2023년에 고점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만큼 안 올라온 게 JYP 엔터예요. 뭐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JYP 엔터가 왜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대인데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로만 JYP를 당분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게 되면요. 1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우리는 단기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3분기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JYP의 매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단타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65,000원이에요. 그래서 6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81,000원대까지는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다만 단기적인 매매만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가격이 65,000원 얘기를까지 해드렸죠. 7만원부터 65,000원까지 매매를 하고 81,000원대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뭐 그래도 한 20% 정도 수익은 지속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도 있죠. 갑자기 음원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빠진 게 오히려 너무 과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는 횡보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 81,000원을 뚫고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108,000원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여기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91,000원대까지 갈 거니까 이때 올라올 걸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들고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9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08,000원대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럼 또 이때 결정을 해야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비중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JYP 엔터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저는 65,000원에서 7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만 더 보도록 하죠. 두산 테스나를 볼게요. 그냥 이거 다 볼까요? 한 세네 종목 정도 남았는데 다 볼게요. 그냥
두산 테스나의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아요.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523억까지 하다가 2024년에 491억까지 떨어지고 2024년에 440억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에 당기순이익은 59억까지 급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뭐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거죠.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적자가 큰 폭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적자가 지속이 되지만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산은 테스나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실적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55,000원 부근대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5,000원이면 지금 가격 대비 거의 뭐 5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026년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55,000원을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아직 내년인데 그거를 뭐 굳이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 종목은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두산 테스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10분봉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거래가 동반이 됐던 게 이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거래가 일부 동반이 되었죠. 즉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이 되었고 거래 없는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내일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38,500원을 돌파를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두산 테스나를 보게 되면 3만 원에서 3만 500원 사이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굳이 연간 실적도 좋지 않고 3분기부터 흑전하는 거는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업을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라도 악재가 있는 건 제외를 하고 진짜 악재 없는 종목들만 거기에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골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들을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뉴프렉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JN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JNTC가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게끔 나오는데 오히려 상승률 그 다음에 내년의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부터 JNTC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고 3,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연간 내년에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사상 최대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두산 테스나보다는 저는 더 긍정적인 게 JNTC라고 봐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3만 원은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NTC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0원 부근대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3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가지는 않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8,000원에서 3만 원이면 한 70% 정도 수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100%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NTC는 조정을 받으면 3만 원대까지 그냥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집중적으로 하나 아까 보던 뉴프렉스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관련주고요. 모바일에 들어가죠. 모바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폴더블 줌, 보게 되면 와이리스 차지, 뭐 핑거 프린터, 지문인식인 거죠.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그리고 PBA라는 기판 어셈블리에도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이 배터리가 열을 얼마나 받는지 온도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브러쉬, 그 다음에 깜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것도 체크를 하는데 기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요. 파킹이죠. 파킹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쓰이는 거예요. AI, XR, AR 여기에도 기판이 다 들어가고요. 웨어러블에도 들어가고 전자담배와 함께 온도 체크하는 이쪽에도 당연히 뉴프렉스의 FPCB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적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바닥이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3분기, 4분기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5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4,815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부근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프렉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4,85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가격. 그런데 5,000원대까지 올라왔죠. 5,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횡보하는 거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과 함께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42억이 2024년 12월 4분기니까 이걸과 이것으로 목표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20% 정도는 수익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의 경우 역사적으로 바닥을 거의 다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5,000원인데 적어도 8,000원까지는 주가 상승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던 내용은 일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프렉스도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뭐 일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에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들을 다시 언급해 드릴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건 공개 방송이 장중에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관심 종목 매수가 매도가를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공개 방송을 들어와서 매수 어떤 식의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심텍부터 시작을 해서 유니셈, JNTC, 스튜디오 드래곤, 미래나노텍, 두산테스나, JYP, 네페스, 텔레칩스, KC텍,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하고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사는 거죠.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분기에 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몇 배가 좋아지는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할 건지 이런 실적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종목을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이거를 미리미리 판단을 해야지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혹은 급등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요, 중요한 날짜가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에 있습니다. 미국 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지표,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매주 있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게 다 고용지표거든요. 이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낮고 신규 고용,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되면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 이게 지금 미국이 요 두 개의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만하면 아마 미국 쪽도 역시 상승을 할 거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주가는 목요일 날 미국 쪽에서 먼저 떨어질 거예요. 다만 다행인 거 우리는 8월 15일 날 광복절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지표를 무조건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FOMC 위원 보우만 연설이 내일 밤에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시 15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15분입니다. 요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이렇게 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으니 이 종목들은 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방송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매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혹시 제가 이 가격은 이렇게 되고 이 가격은 이렇게 돼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이 종목은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매수하면 됩니다,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공식적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추세의 흐름과 함께 지지 저항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종목별로 흐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경우 손절가를 3%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5,000원에 3%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의 50% 축소를 하고요. 5%를 하락하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전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할로서 매매하게 되면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3, 4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거나 혹은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이랑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 화요일 날은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이번 주. 근데 목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공개 방송을 못 해요. 오후 4시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4시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 드리면서 금일 공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